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사법부의 재판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재판을 할 수 없는 영역의 개념인 통치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법권이 적용되는 재판권이 있는 영역 중에 크게 나누어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공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법의 영역이 아닌 사법의 영역은 행정소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은 공사법 구별에서 출발합니다.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은 이제 구별되며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공법은 행정소송으로 일부 헌법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사법 구별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별 기준이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실제로 딱 떨어지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할지 현재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공법관계는 관리관계, 권력관계로 나타나고 사법관계는 태동하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국고행정이 주로 사법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행정청에서 하는 행위 중에 사법관계인 사법행위와 공법관계인 공법행위 양자 모두 나타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사법관계를 이루고 어떤 행위가 공법관계를 이루는가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공공계약, 그 다음에 재산과 관련해서 공사법의 구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계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계약 그 중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부계약을 살펴보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찰에 의합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 민법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입찰은 공고는 청약의 이용인 입찰은 청약, 낙찰은 예약, 계약의 예약, 본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 때
있었던 요건과 달리 낙찰 결정한 경우에 다투는 방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계약자 지위 보전 소송과 또는 입찰 절차 속행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모두 민사소송인데 행정소송으로 보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입찰과 관련해서 국민이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정조달청에서 입찰 향후 조달청에서 발철되는 입찰과 관련해서 6개월 또는 2년까지 입찰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한 경우 이때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부정당 제재 조치라고도 하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분이 됩니다.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사도 동일하게 공고, 입찰, 낙찰, 계약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국가가 하는 조달청 같은 경우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시든지 부산시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입찰과 관련하여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한 경우는 모두 처분으로 보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좀 독특합니다. 공공기관의 종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39조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하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 의한 의사 표시로 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010년도 집행정지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자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보존처분으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법상 이에 대해서 1심, 2심에서 인용이 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삽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민법, 사법 관계라고 봤습니다.
현재 2020년 공공기관 현황과 관련해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원 중정부기관, 위탁집행원 중정부기관 쭉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각 국립대학교 병원들, 서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전남대 병원, 전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해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절차과 제한 조치는 삽상 의사 통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법상 의사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의 기간 이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당의 기간뿐만 아니고 확장효가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에 효력이 미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의사통지에 불과하다 하는 경우와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다 하는 법적 효력은 아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행정재산은 통상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물이라고 합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일반재산은 민법의 물권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물권법의 특수한 조문으로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데 그 내용이 특수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용재산은 통상 공용물, 공공용재산은 공공용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은 직접 사용되는 청사 같은 경우입니다. 청사. 공공용은 도로, 하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공물은 문화재 같은 경우입니다. 보존공물이라고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인공공물이라고,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공물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공물,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개인 소유 중에도 공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공물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총괄청 국가의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각 구체적인 관리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일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자, 공물의 법률관계는 물권법과 달리 민법에 있는 물권법과 달리 특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재산 공물이죠.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각이 안 됩니다. 매매. 그래서 무효입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 불가능합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은 국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특정 시민, 국민의 재산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행정 목적에 직접 쓰이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법적 규율이 강하고 이 재산 보존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주죠. 그래서 매각, 시효취득 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재산은 과거에는 잡종재산이었는데 일반 재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삽상의 재산과 동일합니다. 물권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력계약, 양료란 것은 매매죠. 양력계약이 가능하고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일반 재산에 관해서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었지만 위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와 관련해서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 처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처분해 준 겁니다. 일종의 특허로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재산은 대부계약이라 해서 일종의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를 납부해야 되고 요거는 민법의 지류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비해서 사용수익 허가 처분은 사용료하고 요거는 특별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사용수익 허가 처분이든지 대부계약이든지 전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바뀝니다. 이 관해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변상금은 민법의 부당이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통상 지료상당인데 여기에 플러스 징벌적 성격의 요소를 포함하는 금액이 붙습니다. 변상금에는. 그래서 변상금은 처분입니다. 이 변상금은 행정재산뿐만 아니고 일반재산에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부 행정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일반재산의 양력계약, 시효취득, 대부계약, 대부료는 전부 민사소송입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에서는 모두 일반재산, 행정재산 전부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행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행정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사용료 같은 경우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와 관련해서는 별도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인공공물입니다. 인공공물이고 도로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로는 특별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사용은 사용수익 허가 처분인 특허적인 국유재산법의 사용수익 허가 처분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로 보고, 자유사용은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그런 점용료를 내지 않는, 이거는 점용료랍니다. 여기도 점용료고, 앞에 있는 국유재산법의 사용료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점용료를 내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이러한 자유사용과 관련해서 도로가 폐쇄되거나 도로가 이전되는 경우, 그 자유사용을 하는 사람이 도로 개설 폐지와 관련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공권이 인정되는가,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다투지고, 고양된 인접 사용권 같은 경우 허용된다는 학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례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사용과 특별사용을 구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특히 자유사용과 특별사용이 병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철 안쪽에 이렇게 건물과 관련해서 통로가 개설된 경우, 이 경우 통상 특별사용으로 봅니다. 일반인이 드나들기도 하고 더 나가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병존 가능하지만 특별사용으로 봅니다. 지하철, 주유소 같은 경우 도로 사이에 별도로 개설된 경우, 도로가 일반인이 다니기도 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사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용과 자유사용과 특별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사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반해서, 허가사용은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에서 차이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이렇게 교량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예를 들면 무너지려고 한다, 아니면 교량이 위험성이 발생했다 했을 때, 공물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여기를 다니는 차량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에 반해서 도로관리청, 이거는 경찰입니다. 이것도 도로관리청입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법에 따라서 이 건물,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을 금지시킵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이거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공물관리는 이용객의 안전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량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여하튼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정 영역에서 이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합니다. 큰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차량을 제한을 하는데, 특별히 이래로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만 제한을 임시로 푸는 형태의 사용입니다. 허가 사용입니다. 2007년도 판례입니다.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료, 연체료와 관련해서 성격은 민법인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은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체납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집행 둘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철거명령을 구하는 민사소송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의한 대집행, 강제징수를
해야 되지 민사소송의 법원에 의존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광장에 무단으로 뭐 천막을 치고 정가한 경우, 정거농성하는 경우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중앙법원에 철거 소송을 하거나 그 변상금에 관련해서 이행 청구를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대집행, 강제징수, 무단 정거에 대해서 강제징수하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대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취득시효는 자주평 공연하기 20년간 점유하면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 기간이 있으면 이 시점에 점유를 시작하면은 나머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중간에 행정재산이 이렇게 있었던 기간이 있으면은 원고가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현재 점유를 입증하고 점유 개시와 관련해서 입증하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입증이 됩니다. 승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행정재산이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면은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중지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행정재산이 쭉 가다가 한 20년, 30년 가다가 어느 시점에 행정재산이 폐지되고 일반재산으로 공용폐지돼서 일반재산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공용폐지되었다는 주장을 원고가 다시 항변, 재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입증은 행정청에서 해야 되고 다시 일반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입증을 공용지정과 관련해서 형태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형태가 도로로서 갖추었고 더 나아가서 도로 지정 고시가 있었다 하는 의사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공용 폐지가 되었다 도로로서 형태가 소멸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용 폐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 형태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공용 폐지 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공용 의사 표시도 가능합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서 사실상 행정청에서 공용 폐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공용 지정, 공용 폐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